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객이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또 유적지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평소보다 많이 찾았고 고속도로는 원활하게 소통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제트스키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플라이피시도 하늘을 납니다. 수영을 하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피서객도 많습니다. 도로변에는 주차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몰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틀 있으면 안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또 3일이니까 여유도 있고 해서 이렇게 포항에 오게 됐습니다. 입장료 50%가 할인된 경주 양동마을에도 하루 종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시대 독특한 양반마을의 주택과 주변에 심어진 연꽃을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평일에는 통상 500여 명이 입장하는데 연휴 첫날에는 1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연휴도 끼고 또 여름 휴가도 끼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왔습니다. 통행료 감면에도 오늘 하루 포항 대구간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포항 요금소를 오간 차량은 2만 2천여 대로 추정돼 평소 주말과 비슷했습니다. 포항시까지는 오전에 한산했다가 오후 들면서 다소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확장 기공식이 오늘 안동시 임하면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천전리 5만 7천여 제곱미터에 더해 내년 말까지 3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과 독립운동 학습 체험장 등을 갖춘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2007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으로 문을 연 뒤 지난해부터 도출연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한편 기공식에 이어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시내버스에 장식한 래핑버스 시승 행사도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8.15 특별 사면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민 200명이 기록 삭제 등의 특별 사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어민 수는 전국의 특별 사면 어민 2,600여 명의 7% 정도이며 이들은 영어자금 대출 신청과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채취 금지기간 위반과 대개 암컷 포획 등 자원 남획형 불법 어업 위반 행위자 182명은 제외됐습니다. 포항연안이 전국에서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대안으로 해조류를 붙인 어초를 바다에 넣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곤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동해안의 갯녹음이 빠르게 확산돼 연안 한반의 62%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거나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포항 연안은 심각 면적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도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했습니다. 2009년부터 7년째 해조류를 붙인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온 터라 이번 결과는 수산당국과 어민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해마다 늘긴 해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는 갯녹음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현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대한 좀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일단은 심각한 지역을 갖다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치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의 경우도 포항시의 관련 예산은 연간 2억 원에서 4억 원에 불과해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여름철에 작업을 하다 보니 어초에 부착한 해조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봄철에 투하를 해서 해조류가 여름철에 안전 착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 제도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봄철에 그러니까 뭐 한 4월이나 5월, 6월 이때쯤에 그 어초 시설이 가능하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해조류를 먹어치워 갯녹음을 가속화시키는 성게를 잡아내는 일부터 시작해 먹이사슬 등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어귀연쇄 관계, 특히 식체 생물들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동해연안 바다가 모조리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지 않도록 수산당국의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자와 강한 정책 의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은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거제시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경보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고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된 포항 호미곶 일대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앞으로 3일간 남풍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해안 외측 수역에 분포하는 적조생물이 연안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높고 거제시의 적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해연안의 적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부산, 포항에서도 적조 예찰을 강화해 주길 바라고 특히 기장, 울산, 구룡포는 남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적조가 갑자기 접안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친구들과 함께 집단으로 동급생 1명을 괴롭힌 16살 윤모 군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군 등 6명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반 학생 A군을 때리거나 몸에 낙서를 하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른 뒤 잔디에 물을 준다며 물을 뿌리거나 치약과 흙을 섞은 눈을 강제로 먹인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재판에 회부하고 정모 군 등 나머지 5명은 법원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다음 주 실크로드 경주 2015가 2달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데요. 경주의 예술가들이 신라 설화를 소재로 한 전통 악극으로 경주 문화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땀방울 가득한 준비 현장을 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리에 우리 몸짓이 어우러져 신명난 한판이 벌어집니다. 호랑이 처녀의 사랑을 담은 삼국유사 속 호원사 설화를 음악극으로 꾸민 작품입니다. 신라 전설을 가지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부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50여 명이 출연해서 큰 작품을 하는 건 처음이죠. 에밀레 극단은 1957년에 창단된 경주 연극의 역사이자 산 증인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작곡의 대가인 정경호 선생이 곡을 맡고 무형문화재 정수님 명창이 함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전통음악 창작극인 우리 하나 되어는 실크로드 경주 개막일인 다음 주 21일 호원사의 설화가 담긴 황성공원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경주에서 일어나는 그 설화 그런 거를 가지고 경주의 자연의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동 깊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말 볼거리로는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전 한중화가 초대전이 울진 향암미술관에서 열리고 경주작가 릴레이 박정화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전시장, 위안부 피해 만화전 지지 않는 꽃이 포항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한국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가 내일까지 영덕군 창포 해맞이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5천여 명이 참가해 산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스템 활용 방법을 익히고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산에서 생산된 산채, 버섯, 도라지 등을 재료로 각 도별 임업 후계자들의 임산물 경연 대회도 펼쳐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포스코건설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상반기 매출은 4조 4,4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줄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381억 원으로 31.6%나 감소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적은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 날씨도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이 27도, 영덕, 포항 30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겠는데요. 야외 활동 시 햇빛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과 경주는 20도, 포항은 22도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3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70주년 연휴를 맞아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사계절 상품전을 통해 아웃도어 의류를 싸게 판매하고 특히 모피 상품을 50에서 70% 할인 판매합니다. 또 이마트는 오는 16일까지 국산식품 브랜드 특가전을 열고 홈플러스는 70여 개 상품 가격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했으며 롯데마트는 19일까지 국산 닭 50만 마리를 20% 할인합니다. 국민안전처와 16개 광역시도는 소방헬기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업무 협약을 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소방 관련 업무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으나 앞으로 중앙 119 구조본부와 광역단체가 공조해 권역을 넘나들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 대응 활동을 조정하고 시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중 영역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와 통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 중인 소방헬기는 모두 25대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 등을 접목해 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생산량인 사과와 복숭아, 포도, 떫은감, 자두 등 5개 품목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하고 사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 뒤 11월에 출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북은 전국 과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800개 브랜드가 난립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양 오염물질 유출과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유지문법 기술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문법이란 기름이 가진 탄화수소 등 성분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해 인근 선박의 적재 기름과 비교 분석하는 기술로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의 재질 구성이 특징적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해경은 유지문법 활용을 위해 수입 원유와 국내 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적 해수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평생교육원이 가을 학기 일반학습과정과 학점은행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평생교육원 일반과정에는 놀이지도사, 바리스타, 예술치료사, 문화유산답사, 색연필 꽃그림 등 10개 과정 120여 개 강좌가, 학점은행제에는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학위과정,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과정 등이 개설됐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생은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비 감면과 도서관 무료 대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네, 이상으로 펑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